자, 오늘은 도함수 파트, 미분법 파트를 배울 거예요.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알았죠?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배웠고, 미분계수는 그 전에 배웠었고, 오늘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도함수를 배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 강의할 때 설명을 했듯이, 그지? 도함수가 뭐다라고 이제 설명을 가르쳐 줬잖아요. F'A를 일반화하면, F'A를 일반화하면, 그러니까 이런 미분계수들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함수가 바로 도함수. 이해돼요? 그러니까 F'A를 정의할 수 있으면 F'X도 당연히 정의되는 거예요. A 대신 X 사용하면 돼요. 알겠죠? 그때 여러분들 순간 변화율은 변화율을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X의 증가량을 나타내는 기호가 델타 X라고 했지. 이 델타 X를 선생님이 그냥 H로 바꿔서 표현한 것 뿐인 거예요. 왜냐면 이거 쓰려면 계속 이거 쓰려면 귀찮잖아. 그래서 델타 X 안 쓴 것 뿐이지. 알겠지? 델타 X를 그냥 H로 변환해서 치환해서 쓴 것 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H로 나누는 게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인 겁니다. 이것만 계산했다 그러면 이거는 평균 변화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순간 변화이라고 말하자? X의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변하는 변화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랬죠. 그래서 극한을 사용해야 되고 리미트 극한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X 증가량 H가 0에 가까워졌을 때 라고 말했었습니다. 얘를 지금 A 대신에 X를 사용하면 바로 F'X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도함수도 사실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H로 나눈 변화율의 극한을 의미한다. 똑같아. 알겠죠?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실은 이제 증명을 할 때 얘를 극한을 계산함으로써 F'X를 찾는 게 맞아. fx가 만약에 x의 세제곱이라는 3차식으로 주어져 있었다면 이런 극한을 계산을 해서 F'X 너의 도함수 F'X를 찾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x의 n제곱이라는 n차식을 미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면은 n차식이니까 n이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항함수, 차수가 구분되어지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배워. 근데 그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원래는 증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항 정리라는 단어를 지금 배우기 이전이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고 그냥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근데 이거는 정의할 수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현할 때 도함수를 표현할 때 F'X라고 표현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인 거고 이해되겠어? 이 도함수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들이 존재해. 이해할 수 있겠지? 도함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뭐냐면 dx분의 dy예요. 자, 원래는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dx분의 dy로 교재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dx분의 d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기호예요. 근데 여기서 x가 썼잖아. 이 x가 바로 x의 증가량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x의 증가량을 뭘로 알려줬냐면 여러분들한테 델타 x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델타 x는 그냥 일반적인 x의 증가량인 거고, 이 델타 x가 0으로 다가가는 상태에서의 델타 x가 0으로 다가가는 상태에서의 델타 x는 dx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델타 x가 0으로 다가가면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지면 그때 그 델타 x를 dx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dx분의 d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x에 대한 식을 미분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도함수가 바로 미분된 함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x에 대한 식으로 미분되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dx분의 d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dx분의 d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x를 미분해라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x를 미분해라 라고 해석을 해야 돼. 알았어? 그러면 이 뒤에 y는 뭔가요? 라고 하면은 함수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y는 fx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y는 fx를 얘기하는데 이때 너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고 할 때 양변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잖아. 그 양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dx분의 d fx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dx 양변을 똑같이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dx분의 dy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너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f'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는 뭐라고 해? dx분의 dy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교재에는 dx분의 dy로 그냥 썼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74페이지에 있는 도함수의 표현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x분의 d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dx분의 d가 뭐다?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미분 기호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문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dt분의 d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무슨 뜻인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는 이 뒤에 있는 문자는 그 문자에 관한 미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호는 똑같아. 미분기호 사용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미분기호가 뭐야 물어보면 프라임. 미분기호가 뭐야? 프라임 하고 d 뭐분의 d 이게 미분기호야. 미분기호 2개 있다. 미분기호 몇 개 있어? 2개. 뭐? 프라임 하나랑 d 뭐분의 d. 여기서는 함수니까 dx분의 d로 표현할게요. 함수가 아닌 식에서는 문자가 달라지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저게 바로 미분 기호예요. 미분해라는 기호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분하는 방법만 알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즉, 이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일반화시킬 수 있으면 우리는 바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 극한값을 실제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더라라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치? 결론을 한 번에 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걸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겠다, 이 말이죠. 알았죠? 자, 사실 이거 그대로 적어놓고 해야 되는데 칠판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수학 2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함수들은 다르지 않아요. 다항함수만 다루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항함수를 어떤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했느냐? 차수가 구분 가능한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형태의 함수만을 다룰 거니까 당연히 다항식의 기본꼴을 미분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 다항식의 기본꼴을 이제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요. fx를 n차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x의 n제곱으로 표현할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 n은 0, 1, 2, 3, 4, 5, 6, 7, 8 이런 숫자야. 받아들일 수 있지? 그때 f
프라임 x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원래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x 플러스 h의 n제곱 빼기 x의 n제곱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뭐냐면 fx 플러스 h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얘는 fx예요. 그러니까 fx 플러스 h에서 fx를 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x 증가량은 h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한 거예요. 얘를 계산하면 f 프라임 x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론이 뭐냐면 이항정리라는 이론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이항정리 이론은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확률과 통계를 배우기 이전의 학생이라면 이걸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가 있으면 증명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증명하는 걸 패스를 하고 결론부터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암기를 어쩔 수 없이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건데 어떻게 암기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알려줄게요. 미분을 하면 일단 순간 변화를 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다항함수에서는 미분이 되잖아. 즉 순간 변화를 구할 때 차수가 낮아져요. 이해돼요?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항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차수가 낮아진다. 얼마큼 낮아져? 미분 한 번 하면 하나가 낮아지고 1차가 낮아지고 미분 두 번 하면 2차가 낮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미분을 한 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한 번에 두 번 할 수가 없어요. 미분 한 번 했다가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한 번에 미분을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 한 번 할 때마다 차수 하나씩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선생님이 이게 프라임이 두 개 있으면 미분 두 번 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게 프라임이면 한 번만 하는 거니까 차수가 하나만 낮아져야 돼. 따라서 원래 n차였다면 미분된 함수에서는 차수가 하나가 낮은 n-1차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던 차수가 개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차수가 개수가 되는 형태로 미분이 돼요. 알겠죠? 이거는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 파트인데 이항정리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항정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미분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공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항함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더라? 차수가 낮아지는 얼만큼? 미분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1씩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변하더라? 원래 차수가 개수가 되더라. 원래 도함수 이전에 원래 함수의 차수가 개수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fx가 x의 n제곱이 아니라 뒤에 뭐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식이니까 n차 식이니까 여기에 뭐 x의 뭐 n-2제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뒤에 어떤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따로따로 극한값은 따로따로 계산이 될 거 아니야. 덧셈이니까. 맞아 틀려. 덧셈 필셈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극한도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를 미분하라 그러면 따로따로 미분하는 거예요. 이해돼? 얘도 극한 구할 때 미분법 쓰고 너 극한 구할 때 미분법 쓰고 너 극한 구할 때 미분법 쓰는 거니까 앞으로 미분을 하라 그러면 항마다 따로따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걸 또 기억해요. 자, 미분을 하려면 미분이든 적분이든 나중에 적분도 배우겠지만 미분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항마다 별도로 미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항마다 순간 변화를 따로따로 구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극한값들을 다 나중에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미분하려고 하지 말고 항을 구분한 상태에서 미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진짜 쉬운 거 하나만 해볼까? 쉬운 거 하나만 해보자. 아니, 두 개만 해보자, 쉬운 거. 이 꼴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이항 정리 필요 없는 거. 너네가 이항 정리가 필요 없는 식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알았지? 그래도 연습을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제일 쉬운 거부터 해볼게. X부터 해볼까? X. 그래. 만약에 X라는 1차의 도함수가 뭐냐 이렇게 알고 싶었어요. X를 미분해 보는 거 쉽게. 그럼 이거 그대로 이거 써야 되지. X 대신에 X 플러스 H 빼기 X 해야 되잖아. 그거를 H로 나눈 거예요. 그럼 너의 극한을 계산하면 H분의 H를 되지. 그래서 달린 거야. 1. 그럼 너 미분하면 얼마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이거 그대로 미분법 써보자. 차수가 하나 낮아진다 했죠? 그러면 1차에서 1을 빼면 0차 되는 거야. X의 0제곱은 1이에요. 그리고 원래 있던 차수가 1이지. 그게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항정리 몰라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 뭐 2차도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얘가 상수함수였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fx가 차수가 없는 거예요. 0차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c 곱하기 x의 0제곱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게 맞느냐? fx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c 빼기 c를 h로 나눈 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h 여기다 대입해봤자 어차피 0차니까 그대로 1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분자가 몇이 되는 꼴이에요? 0이 되는 꼴이죠. 맞아요? 틀려요? 이해돼요? 그래서 분자가 0이니까 얘는 뭐야? 0. 이해할 수 있겠어? 해석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걸 미분법으로 이해해도 똑같은 거야. 차수 하나 낮아진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 되겠지. 근데 원래 있던 차수가 뭐예요? 0이잖아. 그러니까 c 곱하기 0 이렇게 돼봐. 그럼 c에다 0 곱하고 너를 곱하면 당연히 뭐죠? 0. 그래서 0이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따로 공식을 외우려고는 하지 마. 그러니까 외울 건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알았지? 왜? 그게 몇 차식이든 간에 따로따로 미분할 거고 한꺼번에 미분은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연습해보자. 선생님이 f'x를 구하고 싶은 거 이제 그때 fx가 만약에 3차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라는 3차 함수를 미분해서 우리가 그거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너 미분하면 되는 거야. 너 미분하면 되는 거고 너 미분하면 되는 거고 너 미분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극한 계산할 때 앞에 곱해져 있는 값은 나중에 곱하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미분한 다음에 2를 곱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얘를 먼저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차수 하나 낮아지니까 차수는 2차가 될 거고 앞에 3이 붙어야 되겠지. 그러면 3x의 제곱이 바로 변화예요. 순간 변화인데 그 순간 변화를 몇을 곱하면 된다? 원래 있던 개수 1을 곱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오는 거야. 할 수 있을까? 오케이, 해봐. 6x제곱. 그럼 얘는 2x인데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x. 얘는 플러스 2야. 1이잖아. 그러니까 차수가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x는 항상 x를 미분하면 항상 1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제 x 미분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개수가 뭐야? 2지. 그래서 그냥 2. 좀 전에 상수 배웠잖아. 상수는 미분하면 0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너는 소. 그래서 너의 도함수는 너야 라고 바로 말할 수 있었어요. 자,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대충 하는 사람도 내가 미분법이라는 거를 배우면 공부를 진짜 게을리하는 사람도 이걸 맞출 수 있어.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자기가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근데 이거는 누구나 맞추지만 원리는 못 맞춰. 순간 변화의 원리를 못 맞추는 거야. 여러분들은 반드시 원리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원리지. 미분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배우기만 하면 쉽거든. 다항함수의 미분은 엄청 쉬워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기본 미분이다. 이제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의 미분에서 그 기본이 뭔지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거야.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것의 기본은 뭐였다? 항을 구분한 후에 각 항을 미분하는 거였다. 이게 기본이다. 근데 사실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하고 어떤 식이 곱해져 있을 때 미분을 하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전개를 해야 되잖아. 항을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물론 전개가 쉬우면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좋아요. 전개가 쉽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를 미분해라. 이게 이제 이런 함수를 미분해라 했어. 그런데 얘는 당연히 항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개를 하겠죠. 전개를 해서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를 미분할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게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곱하기 예를 든 거야.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을 미분해라 했어요. 그러면 물론 전개하면 돼. 전개한 다음에 5차식이죠? 5차식을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전개해서 미분하는 방법보다 전개하기 전에 뭔가 미분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전개하지 않더라도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 방법을 익히는 게 맞는 거야. 위에 있는 식처럼 간단하면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아래에 있는 식처럼 이렇게 생겼거나 또는 거듭제곱꼴로 해서 또 전개를 해야 되는 꼴이 나오면, 그치? 전개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미분하는 게 방법이 존재한다면, 전개하지 않고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전개하지 않고 미분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미분법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미분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알았지? 이거는 문과 성향의 학생이랑 이과 성향의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미분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분법이에요. 어떤 함수든, 그러니까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너네가 만약에 다른 함수의 미분도 배운다면 그 함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미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법 중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곱의 형태로, 곱셈식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미분하는 경우가 생길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곱의 미분법이라고 해요. 곱해져 있는 함수식을 미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곱의 미분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교재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교재에는 지금 없네요. 교재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추가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 두 가지 미분법은 너네가 문과 성향이든 이과 성향이든 상관없이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함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미분법이에요. 알았죠? 자, 먼저 곱의 미분법을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fx라는 식하고 gx라는 식이 만약에 곱해져 있더라. 이 두 함수의 곱을 미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원래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전개했어야 되지. 그치? 전개해서 항을 구분한 다음에 미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전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외워버려. 알았지?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따로따로 한 번씩 미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몇 번 미분하는 거야? 두 번 미분하는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식이 세 개가 곱해져 있으면 몇 번 미분해야 돼?
4개 곱해져 있으면 4번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태로 만약에 미분하라 그러면은 곱해져 있는 모든 함수를 각각을 한 번씩 따로따로 미분한 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먼저 fx를 미분한 거를 먼저 하나를 이렇게 적어줘. 그 다음에 누구 미분하면 되죠? fx 말고 누구를? gx를 미분하는 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만큼 더해주면 돼. 그걸 더해주면 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10개가 곱해져 있다고 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hx가 곱해져 있다. 그럼 미분 한 번만 더 하면 돼. 어떻게? 여기 hx 당연히 써야 되겠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지. 다 써먹을 수 있어. 선생님 설명 알겠어요? 좋아요. 고배는 뭐 끝났어. 이거야. 이렇게 미분하라는 거야. 실전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래, 실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너무 이제 복잡한 것보다는 조금 간단한 거 위주로 가겠습니다. 알았죠? 1차와 2차의 곱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3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예를 든 거니까 물론 전개해서 미분하는 방법도 훌륭해요. 여기서는 별반 차이 없어요. 연습하는 겁니다. 자, 너를 fx라고 생각하고 너를 gx라고 생각하자. 얘를 미분해보세요. 그러면 x 미분하면 1, 상수항 미분하면 0.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1이야. 얘 미분했죠? 그 다음에 x-3은 미분하지 않은 상태. 얘를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4x 플러스 4. 그것만 더해주면. 그럼 이거를 전개해서 미분한 거랑 이거 더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곱의 미분법은 굉장히 중요한 미분법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알아요. 그래서 알려줍니다. 알았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만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합성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거짓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f하고 g를 합성한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혹시 모를까봐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fx가 아니라 이 x에 gx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함수는 원래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식이 와 있으면 합성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내가 봤는데 분명히 저게 x가 있어야 되는데 x가 아니라 다른 애가 있으면, 다른 식이 와 있으면 합성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 fx를 미분하는 게 아니라 함수 fgx를 미분하는 거예요. fx를 미분하면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fx가 아니라 f의 gx를 미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는 어떻게 미분하는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곱의 미분처럼 미분을 2번 하는 거예요. 알았지? 미분 2번 하는 거야. 잘 들어. 일단은 얘를 x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얘를 x라고 생각을 하고 미분을 한번 하는 거야. 쟤를 x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당연히 우리는 f' 이렇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얘를 x라고 미분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생각하자 그랬지 진짜로 x로 만들면 안 돼요. 알았죠? 얘를 x라고 생각을 하고 미분하는 거야. 그리고 또 누굴 미분해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식을 미분해야 돼.
근데 안에다가 미분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얘는 별도로 미분을 따로 해주고 난 후에 두 식을 곱해주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럼 우리가 언제 합성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3x-1을 예를 들어서 4제 곱한 걸 미분해봐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가 이건 합성됐다고 전혀 상상을 못 할 거야. 근데 사실 합성된 거예요. x의 4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4x의 세제곱 될 거 아니에요. 근데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3x-1이에요. 그러니까 합성이. 이해돼? 그럼 얘를 어떻게 미분하면 되는 거냐? 그냥 너를 x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4, 뭐의 세제곱, 차수 하나 낮아지고 원래 있던 차수가 계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를 미분한 거예요. 3을 곱해주면 끝나요.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 꼭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더라도 이런 표현도 사실 다 합성된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제곱의 꼴을 우리가 미분하라 그러면은 거듭제곱의 꼴을 미분하라 그러면 그건 합성함수의 미분을 쓰면 편리하게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진짜로 전개하고 있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면 합성함수이면서 곱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이제 가장 복잡한 꼴이겠지. 미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 꼴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씩 차분히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지금 이 시간에 딱 한 번만 보여주고 끝낸다. 알았지? 왜냐면 이거는 엄청 복잡한 형태니까 만약에 출제되더라도 딱 한 문제 정도로는 출제될 수도 있어요. 거의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알았지? 자, 연습해보자. 예를 들어서 2x-1의 세제곱이랑 예를 든 거야. 알았지? 만약에 x 플러스 2의 뭐 4제곱이랑 곱해져 있는 상태로 돼 있는 함수식을 얘를 fx라고 한 다음에 너 미분해봐 일단. 너 도함수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이렇게 생긴 도함수 물어봤어. 또는 f 프라임 뭐 3 뭐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어찌됐든 미분계수를 알려면은 우리가 순간 변화를 찾아도 되지만 이제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미분한 식에다가 뭘 대입하면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극한을 계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맞았죠? 그래서 미분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제 미분계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 나중에 미분계수 찾는 것까지 알려줄 건데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어찌됐든 도함수를 찾는 게 중요해. 그러면 원칙상 따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곱의 미분을 써야 돼. 근데 곱의 미분 쓰려고 보니까 얘가 x가 아니잖아. 엇갈려.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천천히 보일 거야. 얘를 미분할 때 얘를 곱의 미분법 쓰면은 일단 곱의 있으니까 얘를 먼저 미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미분해 보세요. 그걸 쓰는 거야 이제 그냥. 얘는 이제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얘를 미분할 때 곱의 미분법 미분할 때 얘가 합성함수인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미분한다고 생각하고 써봐. 그럼 어떻게 돼? 3 2x-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x가 아니잖아.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네가 x 아닌데 그럼 너를 미분한 걸 곱해주면 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죠? 2. 2를 여기다가 곱해줘. 그럼 얘 미분 끝났지? 얘는 미분할 차례가 아니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 미분할 차례야? 얘 미분할 차례지. 그러면 너 그냥 미분해. 어떻게 되죠? 4x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되지. 근데 얘가 x가 아니잖아. 근데 얘는 미분하면 1 되는 거니까 1은 곱하나 망하다 안 곱하고. 엄밀히 말하면 곱해야 되는데 1은 곱셈에 대한 항목이니까 안 곱하고. 따라서 너네들이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문제가 출제되면 엄청 복잡한 거예요. 될까요? 좋아요. 그럼 F'1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F'1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F 프라임 목이야. 우리는 그렇게 찾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줄 거는 다 알려줬어요. 75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5번 박스 보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 우리 배웠었지. 앞에서. 미분 가능성은 뭐였죠?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어요. 미분 계수가 있어야지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미분 계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미분 계수가 순간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을 때만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극한에 가서. 이건 이해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그 조건이 연속인 조건이 우선이었지. 맞아 틀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야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대. 어떤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함수는 자동으로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번 박스 내용이에요. 야, 너 연속하지 않으면 어차피 미분이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미분이 된다라고 하면 너는 연속한 거야 라는 조건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 얘기를 지금 5번 박스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6번 박스는 뭐냐면 6번 박스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보세요. 나머지 미분과 나머지 정의의 관계라는 걸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등식이잖아요. 등식이니까 당연히 좌변과 우변을 동시에 미분하면 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았지? 맞잖아.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 선생님이 나눗셈을 할 때 항상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직접 나눠서 못과 나머지를 찾는 문제는 극히 드물어요. 보통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가 출제된다면 보통의 경우는 검산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fx를 예를 들어서 fx를 선생님이 이제 1차 뭐 2차 다 있지만 1차라고 한번 생각해도 되고 2차라고 생각했는데 2차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 x-a의 제곱으로 나눴어. 그때 몫을 qx라고 하자. 나머지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원래 1차일 건데 그 식을 rx라고 하자 라고 정리했어요. 만약에 내가 나머지를 알고 싶다면 나머지 정리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나머지 정리라는 게 사실은 검산이야. 그러면 나눗셈의 검산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죠. fx를 계산하는 식을 검산식이라고 부르는데 fx는 나눈에 곱하기 모.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해주면 나와야지. 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역연산이니까. 따라서 나누는 애가 x-a의 제곱이었고 몫이 qx였고 나머지가 rx였으므로 이런 검산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산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검산식은 항등식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일치하는 식입니다. 이거를 간단히 한 게 너야.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여기에 아무 숫자나 막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나머지를 알고 싶다면 이 부분을 0으로 만들면 나머지가 남는 거거든.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야. 이해 되겠지? 나머지를 남게 하는 정리라고 해서 나머지 정리야. 그러니까 널 0으로 만들면 돼. 얘를 0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얘보다는 얘가 더 빠르잖아. 그래서 x에다가 몇을 대입하죠? a를 대입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 왜 생겨? 얘가 1차거든. 1차식이 꼴이면 분명히 mx 플러스 n이라는 꼴로 표현이 될 텐데 문자가 몇 개 있어요? 내가 너를 알고 싶으면 n도 찾아야 되고 n도 찾아야 된단 말이야. 맞아? 맞잖아. 근데 너가 여기 되는 값은 하나밖에 못 찾았다. 충분히. 맞지? 하나밖에 못 찾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대입할 수 있는 값은 좌변 우변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은 a밖에 없어. 그러면 a라는 값 하나 가지고 m하고 둘 다 찾을 수 있어요? 못 찾는 거야. 그럼 보통의 경우는 이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 직접 나눴어요. 근데 내가 미분을 배운 사람은 여기서 식 하나를 더 만들어버려요. 미분해가지고.
그럼 너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얘 미분하면 곱의 용법이니까. 그리고 너 미분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n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이 식에도 똑같이 뭐 대입할 수 있어? 1 대입할 수 있잖아. 원래 미분을 안 배운 사람은 이거 절대 못 푸는 거야. 직접 나누기 전에는 나머지 붙여요. 근데 미분을 배운 사람은 얼마든지 도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 있지. 있어. 있죠. 그 설명을 6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이거를 그냥 들으면 저거 6번 읽으면 아냐? 당연히 모르지. 그리고 진짜 선생님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짜증나는 게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되니? 안 되잖아. 얘들이 무슨 말인지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래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검산식을 써주고 그 검산식을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설명한 후에 이걸 설명해야지. 검산식을 어디 날려버렸잖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줘야 될 모든 미분은 다 끝났어요. 미분법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진짜요. 우리가 이제 다른 함수를 배우면 그 다른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이제 추가해서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미분 때 사용되는 공식은 다 쓴 거예요. 곱의 미분과 합성함수의 미분만 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다 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해 오는 거예요. 알았지? 자, 앞으로 순간 변화를 찾을 때 뭘 사용하자? 순간 변화율이 미분이니까. 앞으로 미분계수 찾고 싶을 때, 즉 순간 변화율을 찾고 싶을 때 미분을 사용하자. 미분법을 사용하자. 이제 이렇게 변형이 돼야 돼. 알겠지? 이제 그런 꼴도 선생님이 추후에 또 알려주겠다 안 알려주겠다? 알려주겠다라는 얘기. 그럼 여러분들이 연습을 어디까지 이용해야 되냐면 미분을 이용해서 순간 변화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83페이지까지 연습을 해보고, 알았지? 만약에 필수 예제 못 풀겠다 그러면은 밑에 확인 체크 풀지 마세요. 알았죠? 필수 예제 풀어본 후에 확인 체크 풀어보고, 만약에 안 되는 유형들이 존재한다면 선생님한테 별도로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질문이 많으면 이것도 영상으로 남길게. 풀이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